네, 안녕하십니까. 깐센컬러 강정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국내 증시는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2,77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6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상승폭 자체는 조금 축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질적으로 업종별로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래서 앞전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이 강세를 띠면서 지수 끌어올렸다면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시장보다는 오히려 종목별 체감이 더 높은 그런 상태를 보여줬다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관은 특히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들어왔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지수를 보게 되면은 장중에는 2,780선까지 가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2,770포인트 0.8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거래대금도 18조 3천억 오히려 거래대금의 증가가 나타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이 만기일날 좀 많이 팔았었고 그리고 추가적인 매도가 나타났다 되지만 기관에서가 2,100억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물론 기간 내에서도 투신이라든지 연긴 같은 경우는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금융투자를 중심한 매수가 3천억 가까이 들어오면서 만기일과 그리고 만기일 다음날 금융투자의 매수세가 시장에서 받쳐준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선물시장인데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3월물 같은 경우가 만기일 끝날 때 좀 더 하락이 지수보다는 컸었다가 됩니다. 그래서 3월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배당이 얼만큼 포함이 된다 이런 건 없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3월 선물 같은 경우가 상승을 1.13% 하면서 이제 베이시스가 0.7에서 0.36까지 축소가 되었다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외국인들도 이제 1,800개야 매수를 하면서 만기 이후에 매수를 보여줬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코스닥도 어느 정도는 동조화되면서 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코스닥도 역시 93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거래대금은 12조 7천억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의 동반 매도를 나타냈다 정도. 다만 개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지수 자체가 사상 최고가를 나타내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도 상당히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 신용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우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요 근래 들어서 트럼프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전이었는데 예전에 홍콩 관련해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관료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보복이 아니라 제재를 가했다가 그런다. 여기에 따른 보복 조치를 중국에서 좀 늦게 발표를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홍콩이라든지 마카오 같은 쪽에 대해서 미국의 관련된 관리들 이런 쪽하고 가족들까지 전부 다 해서 비자 면제 대우를 취소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위 여건도 녹록치 않은 그런 상태로 전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갈등이 나타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0.7%대의 하락을 나타내면서 지난주에는 하락을 좀 나타냈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는 이제 업종별로 볼 때 자동차 생산이 약 10% 정도 증가를 했고 판매 역시도 12% 정도 증가하면서 중국 내에서의 소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즉 경제 지표라든지 중국 내수의 흐름은 거의 변동이 없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사고는 있는데 주가 자체가 좀 빠진다는 부분과 미중 간의 갈등이 이어진다는 부분에서 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줄었다 정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가 이제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자체가 특별하게 현재는 새로운 모멘텀이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밸류에 따른 부담을 많이 느끼는 그런 상태에 들어왔다가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미증시가 0.23%에서 0.16% 혼조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디즈니 효과로 인해서 소폭의 강보합 나타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S&P가 소폭의 하락을 나타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하락한 업종 수가 월등히 좀 많은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 장중에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폭을 좀 키우는 그런 흐름도 보여줬었다 됩니다. 우선은 미국에서 12월 소비심리지수가 82.4가 예상치가 76 정도 되었으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 나타났는데 미국에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좋았던 배경을 굳이 찾자면은 증시와 그리고 주택 가격이 올라갔다 이 부분이 있었던 거고 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국에서 노드 브렉시트 가능성이 다시금 부각이 된 그런 케이스였는데 실제로는 12월 말까지 이 부분은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뭐 다음 주 논의한다, 그러니까 이번 주 논의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따라서도 역시 변동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미국에서의 예산안이 마무리되는 기간이고 그 외적으로도 추가 부양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번 주에 타결이 될 것으로 그 전망이 되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 변동을 좀 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장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요 근래 들어서 보게 되면은 한쪽이 확연하게 강하고 한쪽이 확연하게 약하고 이런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강세를 같이 띄었다, 약세를 같이 띄었다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업종별로 보게 되면 통신이라든지 유틸리티가 소폭 강세를 보였다. 그러면 전통적인 방어주 성향이 되는데 방어주들이 강세를 띈 반면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송, 에너지, 금융, 소재, 반도체까지 해서 전반적인 경기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됩니다.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23.3까지 올라왔는데 변동성 지수와 실제로 금요일 같은 경우는 25선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까지도 보여주다가 막판에 저가에서 유입되면서 좀 떨어졌다 정도.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20이라는 자리대를 이제 깨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다가 조금 올라왔다 되죠. 그래서 올해 이번 주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경계감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가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46.5불선에서 마감이 되었고 MSCI 코리아 인덱스는 0.7% 정도 하락을 했다 되죠. 그래서 국내 증시가 금요일날 강세에 뛴 것하고는 좀 다른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환율적인 부분도 영향이 있었고 아무래도 MSCI 코리아 인덱스는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총 최상위 종목군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요일날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시총 최상위는 약세가 주로 나타난 반면에 그 외적인 쪽에서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괴리가 발생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라든지 이쪽에서는 크게 변동 없었는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092원대 전후까지 올라왔다가 됩니다. 자, S&P 지수 보도록 하죠. S&P 지수를 보게 되면은 주간상에서의 흐름인데 주간 기준으로는 약 1% 가까운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선은 1차적으로 아직까지 기간이 남았다는 부분이 이번 주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가 한 번 더 나와서 상단 자리대 정도를 이제 돌파하는 시도 정도 보여주다가 주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아마 소폭 약세라든지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 나스닥도 이제 시장에서 빅테크라고 얘기하는 그 기업들이 사실 흐름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앞서도 설명해 드렸는데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점 대비해서 13%라는 상승을 보인 것도 있지만 올해 기준으로 볼 때는 올해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50% 이상 올라간 35%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 밸류에 따른 영향이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2,750선이나 자리대 거의 비슷하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상단 자리 간 다음에 역시 차익 실현이 떨어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MSCI 코리아 이머징 마켓 지수죠. 이머징 마켓 지수 같은 경우 지난주에 보게 되면은 0.26% 정도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이머징 마켓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줬던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소폭의 약세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상승 탄력이 조금은 둔화되었다 이렇게도 봐야 되고 반대로 또 하나는 이제 중국에서 영향이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머징 마켓 지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고가 라인 때 돌파하고 지지도 받아주고 왔다 갔다 하는데 숨고르기가 최소 필요한 구간에 들어왔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인데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가 월등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가 3% 정도의 강세를 보인 반면에 MSCI 코리아 인덱스는 6%대의 강세를 보여줬었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0.67% 하락을 했다가 되죠. 그래서 앞전에 워낙에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거는 환율 자체가 떨어졌던 부분과 국내 시총 최상위 종목군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었다 그런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상승을 이어갔다 하지만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폭의 하락을 나타냈다 됩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의 약세란 부분과 환율 자체가
반등을 했다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시장에서 환율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한다 쪽도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이번 기회에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를 확대할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약간은 종목별 업종별 흐름이 좀 더 이어지다가 해외 증시, 다른 글로벌 증시의 눈치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 잠깐 보도록 하죠. 지난주 금요일날 지수를 먼저 보게 되면 지수는 이제 0.86% 상승을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대형 지수가 0.9, 중형이 0.6, 소형이 1.0, 그리고 코스닥이 0.7이니까 지수 상승으로 볼 때는 큰 차이는 없었다 되죠. 근데 시장에서 체감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가. 우선은 가장 강세를 띄었다 된 쪽이 유통 쪽, 이쪽도 상당히 강했고 조선도 상당히 강했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그리고 지주회사, 그리고 보험, 이런 쪽까지 전체적으로 통신, 음식료까지 상승이 나왔던 종목군들의 상승폭이 굉장히 시장보다 높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관에서가 배당 투자로 들어온다, 이 부분과 그리고 시장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상승이 낮았던 그런 쪽이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전체 키 맞추기를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추가적인 이 상승이 못 나왔던 쪽이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면 대부분의 거래소에 있는 시총 상위라든지 시총 거의 한 200위까지 이쪽에서는 거의 키 맞추기를 하는 과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은 우선 외국인들 매수를 보면 LG생활건강, 포스코, SK텔레콤, CJ-제일제당,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그 다음에 헬리스미스라든지 삼성화재, KB금융, 공통적인 업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강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통신도 사고, 음식료도 사고, 금융도 사고, 보험도 사고, 그 외적 조선도 사고,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시총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데 최상위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쪽하고 그 시총 최상위에서도 상승을 못했던 쪽,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반등폭 자체가 시장보다 작았던 쪽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왔다가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시총 최상위 종목군들로 빠르게 들어왔다가 그쪽에서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면서 비중이 커졌으니까 축소하고, 그리고 그 외적인 쪽에 대해서 안 들어왔던 쪽을 하나씩 더 사는 과정을 하면서 국내 증시 전체가 현재는 어떻게 보면 리레이팅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하나씩 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 우선 삼성전자, 하이닉스, 세트리온 많이 올라간 쪽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먼저 들어왔고 시세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현재는 개인들이 열심히 사주고 있는 이쪽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올라간 쪽은 다 해당이 되는데 삼성 SD 같은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그 외적으로도 많이 올라간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자, 기관에서 수급인데 기관 같은 경우는 우선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이 금융투자에 매수를 한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배당주를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 200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들어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주로 들어와야지 정상인데 지금 현재 시총 상위, 최상위는 좀 빠지고 오히려 SK라든지 삼성물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쪽인데 이런 쪽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온다 되죠. SK텔레콤 같은 통신 마찬가지고 조선도 들어왔고 KTNG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종목별로 그리고 많이 못 오는 쪽으로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반대로 이제 매도를 했다가 된 쪽은 현대차에 대해서 매도가 많았고요. LG화학도 매도 많았고 포스코, 그리고 만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많이 올라갔던 쪽들 다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데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역시 종목별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급을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우선 이제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2조 2,700억 상당히 많은 매도를 했다가 되죠. 그래서 앞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MSCI 리밸런싱에 따른 기계적인 매도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국내에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의 성격 자체가 중장기성을 가지는 미국계가 제일 많이 들어오겠는데 그 외적으로 단기적인 시세를 많이 노리는 유럽계라든지 그 외쪽에서도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차익 실현이 떨어진 쪽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중장기로 길게 보는 자금은 크게 변동이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만기란 부분과 더불어서 외국인들이 2조 2천억이라는 차익 실현을 했다는데
이 부분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받아갔고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았다가 된 쪽은 실제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이쪽을 많이 팔았는가 그쪽을 개인들이 대부분 받았다 됩니다. 다만 체감적인 부분이 좋았던 거는 금융투자 이쪽에서가 1조 3천억이라는 매수를 보여주면서 대규모의 외국인 매도 물량도 소화를 해주고 이쪽에서 매수가 이제 들어왔다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적으로는 작게 들어올 때가 2조에서 3조 정도의 배당 투자가 들어왔었다 되는데 이 부분을 이번 주에 얼만큼 연말까지 해줄 수 있느냐 이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를 제외한 투시라든지 연기금이나 이런 쪽은 계속해서 현재는 매도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금융투자에서의 매수가 얼만큼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번 주 가장 중요하다가 될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다가 되죠. 그 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 만기 지난 이후 소폭의 외인들이 매수를 보여줬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지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우선 이제 코스피가 1.4%, 그리고 코스닥이 1.6%니까 큰 차이가 없었다 되죠. 그 다음에 대형이 1.3%였고 중형과 소형이 1.9%, 1.7%였으니까 상대적으로 중형과 소형 쪽에서 상승 못했던 부분이 지난주에 조금 더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떴다 된 쪽은 이제 건설이 되겠죠. 그러니까 건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실적이 너무나 좋고 내년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데 불구하고 상대적인 저평가를 크게 받았다. 이 부분이 강세에 띄었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틸리티도 마찬가지로 한국전력에서 물가 연동제를 시행한다. 이 부분이 강세에 배경이 되었고 철강 같은 경우는 요 근래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의 여러 가지 철강 가격들이 계속해서 인상을 한다부터 해가지고 내년에 대한 전망이 좋다. 그 4분기가 원래 성수기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같이 들어오면서 철강 역시 강세를 띄었다 되죠. 그 다음에 조선 역시 지난주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 그 다음에 항공이라든지 이런 쪽도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산업재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산업재 같은 경우는 앞전에 시장에서 1차적으로 반도체를 중심한 IT, 제약바이오, 2차 전지, 그 다음에 소재 쪽에서 철강 뭐 이런 쪽이 움직일 때 상대적으로 못 움직였던 부분을 강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체감이 좋으려면은 결과적으로 외국인의 매도라는 것 자체가 좀 제한이 되거나 매수가 소폭 들어오거나 이 상태에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이 프로그램 매수가 얼만큼 더 들어오느냐 이게 체감지수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가 이제 3주 차인데 이번 주는 사실 중요한 이벤트가 국내는 별로 중요한 이벤트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서의 중요한 이벤트가 워낙에 많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국내 증시가 다른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월등히 강하다. 이거는 그동안 저평가를 받았던 부분과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좋았다. 그 국내 자체가 다른 나라 대비해서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같이 올라온 증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쪽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지거나 변동이 커지게 될 때는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생각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일이죠. 내일 같은 경우 중국에서의 경제 지표 있는데 이 부분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중요한 것이 이제 17일과 18일입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될 수 있으면 16일 전까지는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서 현금 좀 확보해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종목별 그 시장에 맞춰서 좀 유지를 한다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7일 날 이제 연준회의 결과가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되는데 여기서 경기 판단,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백신이 이제는 공급되기 시작을 한다고 됩니다. 다만 이게 속도라든지 전체적으로 퍼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따른 경기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우선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자산 매입 부분 이 세부 내용을 변경할 거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의 국채에 대해서 800억 불 그리고 MBS에 대해서 400억 불 정도의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국채적인 국채 매입 부분에서 단기채보다 장기채를 늘려줄 거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12월 말에 긴급 대출 프로그램 여기에 대해서 총 5개 부분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종료를 한다라고 발표를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방어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시장에서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준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금리 동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내용을 내포를 해주고 상당히 많은 내용을 발표를 해줘서 시장에 대한 안도감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미 예산안 합의 기간이 18일까지이기 때문에 미 예산안 합의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이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상방 포지션 취해 왔었다면은 차익 실현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바로 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끝나자마자 미 S&P에서의 이제 테슬라 편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미증시 자체에서의 변동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주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또 없어졌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가 변곡 18일이 44 거래일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전에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하자라고 말씀드린 거고 시장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되면서 업종별 순환 역시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온다라는 기대보다는 더 나오면 좋긴 하겠지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이제는 2018년도에 고가를 때 올라왔는데 안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 한번 차익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2020년 시장 마무리하는 전략의 마지막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중요 이벤트가 미국을 중심으로 있다는 거. 그다음에 수급 자체가 금융투자 중심의 기간 매수가 이어지게 되면은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가능해진다 정도 되는 거고 지수의 추가적인 강세 이 부분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 어차피 기간이 남아있었던 부분이 이번 주까지였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를 조금씩 하는 과정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봐야 될 업종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상승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종목군과 업종의 키 맞추기 이 부분이 좀 더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주를 빠르게 보면은 추천주에서 현대건설이 이제 20%대 올라왔는데 1차 목표가 밴드 이 라인 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직까지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데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수익도 챙기면서 연말을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